오늘 뭐 사실 많이 빠졌다. 이게 참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갖다가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장은 우리 장은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강했어. 안 그래요? 네. 뭐 호주나 일본이나 저 홍콩 빠지는 거 비하면은 덜 빠졌지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텀을 다르게 하면은 하다 참 오를 때 잘 못 가고 빠질 때는 먼저 빠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먼저 올랐죠. 우리가 우리가 먼저 올랐죠. 일본보다 먼저 올랐고 스타트를 어떻게 보면 올 초에 굉장히 좀 강했었던 뭐 내용 면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보였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제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보다라면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그동안 달려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0km를 가다가 한 60km 가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20km 가다 60km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네. 지금 60km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서울시 기준으로 주행 속도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주춤하거나 충분히 뭐 여기서 뭐 어려워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직은 뭐 우리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저 같은 진행자로서 네. 위클리 리포트 한번 들어봅시다. 상당히 많이 경쟁의식을 느끼시나 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뭔 경쟁의식? 혹시나 싶어갖고 수요일날 한번 봤더니만도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이러고 나서는 오늘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같은 빨간 장미. 아유 수요일이라고 빨간 장미 같은 멘트나 해서고 거기서 뭐 별로 경쟁의식 안 느끼고 위협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지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넥타이시네요. 빨간 넥타이. 진행자들은 빨간 넥타이가 유행이군요. 그렇습니다. 많이 좀 긴장 좀 하시고요. 예. 예. 그런 멘트 날릴 수 있다는 용기가 어디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클리 네.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 비슷하고요. 저희 잘 버팁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잘 버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천상계에 있는 나스닥 빼고 나머지들은 이제 천상계. 거기서 예. 아유 당연하죠. 와, 근데 저 정도면 인정해요. 빅테크 기업들 7개? 요즘 M3인가요? 뭐 M10? 뭐 이렇게 부르는. 매그니피센트 7, M7. 와, 진행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럼요. 네, 어우, 예. 내가 옛날 율브리는 나오는 원작은 못 봤고 덴젤 워싱턴 나온 그 리메이크 작은 봤는데. 짱구. 아니 매그니피센트 7 재밌어요. 예. 발음이 어려워서요. M7. 오, 예,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과 나스닥과 이 조합을 보게 되면 뭐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오늘 의외로 애플이 신고가인 거 아십니까? 애플이 신고가. 예, 신고가. 참 한때 그 저 메타로 전향해서 뭐 된다 만다 하는 그 메타도 저런 차트를 보이면서 신고가 영역이 들어와 있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뭐 물론 혁신의 아이콘 거기다 뭐 AI 뭐 이런 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럽고요. 네, 거기다 네. 나스닥이 가는 길이 그렇게 있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또 그래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용 깎고 한 다음에 자기네 갈 길을 가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한국 증시는 6월 중반까지는 좀 선전했다가 이제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는 현상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나스닥 빼고는 다 그래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게다가 그러네요. 또 좀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근데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장외 조합은 마이너스 2.7% 3개월 전에 대비해서. 상해는 네, 저희 저희들이 다 지금 단오젤이라고 휴장 안 하고 어제 오늘 열렸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다 놀고 있죠. 다 놀고 있다. 그래서 다 놀아서. 단오절입니다. 예. 그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오늘 홍콩 빠진 거 보니까 그리고 막판에도 마지막 날 1.3%가 확 빠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초 너무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잘 쉬었으니까 힘내라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유럽은 뭐 또 여전히 물가 안 잡힌다. 그래서 금리 팍팍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차트 보시면서 차 소장님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미국이 부럽죠. 정말 천조국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군요, 다들. 이렇게 4월 네.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가 월등했었죠.
여기에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땡겼던 거 안에서 변동성 속에서 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미국은 안 올랐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챗 GPT라든지 이런 거에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2차전지세 다 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르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뽑아주고 있잖아요. 뽑아주는데 그 동력을 보면 김민수 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익이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 유럽에다 반도체 공장 짓겠다. 아마존 1억 달러 투자해서 인공지능 하겠다. 자,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1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 그러니까 규모가 다른 거죠. 정말 이렇게 그 MS가 100억 달러를 들여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각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좀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확 투자 결정을 내리고 투자를 하고 그게 한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목을 걸고 있다면 정말 너 해? 그러면 나도 할게. 근데 서로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저는 뭐 좀 배도 아프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보면 여기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시장이 참 묘한 게 지금 인텔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 며칠 사이에 인텔이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섰었어요. 이스라엘에 공장 짓네, 폴란드에 뭐 어떻게 하니, 유럽하고 잡을 잡네.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야들이 이제 파운드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갖다 주는 설계도 가고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걸 하는 거 아니야. 그 뉴스가 원래 봄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확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칩스법이 만들어지고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른 예. 이제 또 법들도 만들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그 초안이 이제 완성이 안 됐었던 게 올 봄 늦봄쯤에 이제 결정이 났거든요. 거기서 투자를 하는데 가장 먼저 손든 게 인텔이었었어요. 우리는 그거 해가지고 하겠다. 근데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손을 못 들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워낙 지금 미국에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예.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그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급증해 버려가지고 예. 지금 이제 인건비 그 평균 인건비가 올라갔고 예. 근데 자재 비용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거 보조금 받아봤자 소용 없는 거 아니야라는 미국에다 짓는 반도체 짓는 게 공장. 공장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 짓는 거랑 유럽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력들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니 저 누굽니까? 그 저커버그 메타의 저커버그가 저기 트위터의 대항마가 될 만한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둘이 막 뭐 하다가 한 붙자 했다면서요? 예? 언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프닝이죠. 정말 아니, 싸운다 뭐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현피, 예? 현피. 현피. 네. 한번 뜨자. 함 뜨자. 네. 체급은 저 머스크가 우위인데 키로나 저 체중으로 보나. 근데 알고 보니 또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한다네. 그럼 알 수 없죠. 그러면 결과 알 수 없습니다. 김민수인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 네. 위클리 리포트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 뜨지 뭐. 인텔 CEO하고 우리 삼성 CEO. 어디 남의 나발을 침범해 이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토불이 신터불이. 네, 우리나라에 용인 클러스터 지으는 거 저는 그게 더 적극 찬성입니다. 해외 나가봐야 나가봐야. 예, 가서 또 정치바람 불면 고생하고 그래. 중국에 지어놨더니 또 그거 가지고 또 여기서 막 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거 하고 차라리 그냥 한국에 짓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 집 나가면 고생이지. 예. 네. 그래서 코스피하고 나스닥 일봉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한 2,650 찍고 이게 6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쭉 밀리는데 시장 고점대가 한 2,580 정도쯤 요 라인이. 근데 거기를 오늘 살짝 이탈해서 분봉이 났습니다. 이걸 다 감싸 안고 분봉이 그러니까. 내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추세 이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 고점대 못 지켰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냐면은 어제 나왔던 게 그거죠. 그 미니 옵션 만기. 어제 예. 목요일 날. 네. 우리나라. 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선물을 대검에도 대검매수 대검매도. 대검에도 그러니까- 대검에수 대검에도. 네. 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헛갈리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저 옵션 만기일 지난주였죠. 끝났습니다. 지난주 네. 금요일이었죠. 네. 끝났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고 이제 주식은 팔긴 팝니다. 이번 주 보면 한 1조 조금 넘게 팔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식은 그렇게 산 거에서 1조 파니까 뭐 이제 그건 그거. 근데 선물로 교란시키는 것도 또 이러고 있고 지난번에 올릴 때도 그랬거든요. 선물 계속 매도 계속 하다가 막판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또 매수로 바꿔가지고 시장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교란은 선물에서 나오고 있다. 안쪽으로 봤는데 일단 이탈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추세랑 저 검은색에 또 들어오는 자리는 예. 저 저점끼리 저 3월 16일 날 저점이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은행들 난리 네. 치다가 저점 바닥 잡고 돌아섰을 때 네. 그러고 나서 5월 중순에 한 번 더 밀리다가 바닥 잡았던 저 저점끼리 연결한 지지선 내지 추세선에다가 저거하고 지금 딱 까만색 맞겠네요. 선을 갖다가 맞춰서 그렸구만. 네. 예?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거의 그게 이제 맞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기준은 거기죠. 밀리면은 저기서는 뭐 그냥 안 빠지겠죠? 그렇겠지. 저 네. 선에서는 뭐 터질 때 터지더라도 한번 롱을 한번 잡아보는. 네, 예. 그때도 요 자리에서도 요때 되게 위험했었죠. 뭐 그 말은 2,550에서는 뭐 눈 감고 한번 사보자 이 말이네. 그 정도 뭐 다 보이십니까? 척하면 척이지 뭐. 척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씨 한석보 연만만큼은 안 돼도 내가 지금 차트 본 지가 근 40년이 다 돼가는데 엄마가 좀 아빠시죠. 한석보의 아빠. 네. 그러니까. 성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정도에서 일단 보는데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난번에 움직인 것보다 뭔가 돌리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내려요. 바지가락이 자꾸 끌어내리는 느낌이 나죠 지금 다들. 그래서 바지거리. 네, 그게 중요한 게 일단 선물이 작용하고 있고 그때와 좀 다른 게 또 지금 환율이 1,400원대 들어가고 있고. 예, 좀 환율이 좀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또 국채 금리가 2년물은 뭐 이제 그 영역이라고 쳐도 10년물이 3.8? 이 정도에서는 3.8 터치해서 안착하면 4대까지 또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 라인까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이죠. 지금 터치에서 약간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온 느낌이 살짝 나고 있는 과정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응하지 않나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나스닥은 전혀 딴 얘기입니다. 전혀 딴 얘기에서 지금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데 물 한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흔들리는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KB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장세로 이제 주식이 이제 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올 3월부터 이제 EPS가 선행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주도했던 뭐 인공지능 이차전지 말고도 뭐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EPS가 이제 개선되면서 이제 주가들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적 장세 초반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KB증권 오늘 리포트는 그게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EPS가 개선됐다는 신호를 매수 신호로 보고 진행이 되면 이게 3개월 동안 달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개선되는 것보다 주가가 달려온 게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한 3개월 정도 시점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과거사를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나타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나타나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단 주가가 먼저 움직여버렸고 EPS가 따라오는 기간 동안에 약간의 조정이 오는 건데 요건 한 10%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예. 근데 기간적으로 한 2달 정도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 7, 8월 달 정도는 2,50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다시 주가가 턴해가지고 두 번째 조정이 나타날 때는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는 내년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KB증권 오늘 리포트를 2장짜리 리포트를 냈거든요. 예. 그거 여러분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실적 장세와 PE 조정 이런 건데 과거 데이터를 이제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나름대로 또 그 개념으로 보면 이제 김희수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그 개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 환율 부담되죠. 외국인들 좀 변동성 나타나기 시작했죠. 주도주들 좀 주춤하죠. 이런 수급 논리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PR 개념으로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것도 또 딱 아다리가 맞는 거죠. 네. 이런 관점 그리고 차트도 그렇고 이런 관점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조금 일찍 나오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이 정도면 뭐 2,800, 2,900 간다 하더라도 2,600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주춤하네? 그럼 일단 나는 좀 챙기고 다시 사더라도 좀 그런 개념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특이한 게 어제였나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이런 장에서 신저가가 52주 신저가가 99개입니다. 이 와중에 이 와중에요. 네. 신고가는 신고가 못 봤. 전 신저가만 봤어요. 신저가만 보셨어요? 신고가는 다 제계좌. 신고가는 뭐 누가 가든지 해피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는 종목들이 신저가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가는 것만 간다. 차별화 장세다. 이거 그 어쨌거나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아. 항상 최근 들어. 네. 네. 근데 거기다가 예. 신저가 100개라는 얘기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전혀 못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다 뭐 내수 유통 거기서 기반 잡아서 뭔가 좀 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좀 땡겨올 수 있는 게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러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죠. 뭐 싸다 저평가 안 먹힙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거보다는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해지셨다고 저는 봐요. 과거보다 굉장히 현명해지시고 똑똑해지셨다라는 게 지금 이제 딱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들은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EPS가 증가하는 거. 근데 EPS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적자라도 미래에 대해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일단 올라가는 거죠. 뭔가 사람이 지금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지금 노력을 하면 다음 달에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희망이 조금 안 보인다라는 표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도대체 뭘 먹고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작년 재작년부터 해왔거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과거 같으면 이게 이 정도 오고 또 대형주면은 반등을 줬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게 너 개선 효과 없어? 그러면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6월 10 아까 그 지금 저 차트에서 보면 6월 10일 날 꼭지 찍고 2650 장중 꼭지 찍고 이렇게 흘러내린 캔들이 한 10개 되니까 네.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거예요. 저기 2주였어요. 최근 2주 동안에 그러면 제리 형 돈이 잘 벌립니까? 어차피 벌긴 버는데 조금 빡시게 벌립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 벌려. 네. 더 잘 벌려? 네. 더 잘 벌려? 네. 이 와중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별화 장세입니다. 차별화 장세면은 가격 쪽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몰리는데 아까 수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는 거에 대한 이유를 만들고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다 같이 붙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주도주 하게 되면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쪽인데 좀 세분하게 갑니다. 후공정 쪽이고 후공정에서 어디냐면은 패키징, 어떤 기판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됐다라고 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아까 보다 보니까 또 올 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뉴스요? SK 이노베이션이 증자를 합니다. 상증자. 네, 채팅창에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 보고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한번 왜요? 정리하고 갈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물론 과거 SK 그룹 공채 출신이긴 하지만 예. 얘기해줬던 그렇구나. 네. 오케이. 진짜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하. 네, 워낙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허. 네. 회사가 이번에 8.7%인가 해서 하면 1조 2천억 증자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내용 보니까 자금 조달해서 뭘 쓰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채무 상환 그리고 네. 또 시설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 쪽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읽으면 SK온 뭐 관련돼서 배터리 투자하나 보다 싶었더니 그쪽은 없어요. 뭐 탄소 포집부터 신재생 뭐 수소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쭉 있고 이게 나머지가 채무 상환하고 나머지가 대충 금액 보니까 4천억,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 가지고 배터리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쪽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다 떠나서 예. SK이노베이션이 돈이 없습니까? 저 회사가 자사주만 하더라도 5.8%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좀 회사가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게 아니라 또 지금 50.8%에서 교환사채 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욕을 덜 먹은 거거든요. 유상증자 어려울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쪽으로 자금 조달하다 보니까 그때 한참 어려워서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넘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아니네요. 회사가 돈도 있고 자회사랑 합치게 되면 아까 보니까 2조 8천억인가 갖고 있는데 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이 모양을 만듭니까? 뭐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왜 가오가 이래? 없어. 가오만 있는 거. 왜 이래? 그런데 이 와중에 그렇게 유상증자를 한다? 만약에 SK온이 나중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할 때 네.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예전에 IR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상장할 때 우리 분할해서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안 지켜지면은 실망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결론은 네, 그냥 예. 네, 결론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예탁금 신용잔고랑 지수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괜찮았는데 또 이번 주 들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래도 저 예탁금이 지난 고점대를 뚫어서 한 55조 좀 들어오지 않나 싶었더니 웬걸. 네, 그때 보니까 또 IPO 종목 1조짜리가 들어오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네. 자금 빠지니까 그대로네요. 50조, 51조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고 지수는 약간 흔들리는데 신용은 이제 19조 3천억 이 정도 2천억대까지 다시 지금 내려옵니다. 오른쪽에 위에가 코스피 쪽 신용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진행자분께서는 패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코스피가 위쪽인데요. 진적질한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대화와 토론이 장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코스피인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코스닥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이래서 근데 지금 요즘 코스닥의 신용 늘어난 것보다 코스피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코스피에 요즘 보니까 뭐가 움직이나 그래서 봤었더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주도 섹터들이 있죠. 아까 수장님들 말씀하셨던 반도체부터 조선 뭐 이런 쪽들의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게 들어가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요새 또 제리 형이 또 열심히 미셨잖아요. 뭘요? 후공정, 패키징.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신용이 원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많았던 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원래 정상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올 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를 한번 추월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주식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코스피 신용이 코스닥 신용이 코스피 신용을 추월한 게 처음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들어갔던 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관련주로. 근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냐라고 이제 해서 단순하게 볼 때는 덜 흥분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코스피가 이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분들이 공격적으로 변했다라고 이제 인식해야죠. 정상적으로 된 거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코스피 신용, 그러니까 신용 절대 레벨이 높냐 낮냐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코스피 쪽에서 본다라면 이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세장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모험을 좀 걸려고 하는구나. 근데 모험을 건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많았던 것은 우리가 신용을 걸 때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쪽에 신용을 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코스피라는 생각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건설기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변동성이 최소한 40% 이상 나오지 않는 한 신용 리스크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신용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여기 그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 SG 사태 나오면서
시종이 급하게 털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네. 동반적으로 다 털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급격하게 레벨이 낮은 거지. 지금 올라가는 거 가지고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조심해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급하게 빠진 게 그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반대로 얘기되면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높은 거죠. 저 그때 말씀하셨던 그 기준치가 되는 금액이 뭐였죠? 일단 40%입니다. 아, 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면 예. 한 가지 지금 번뜩 든 생각인데 이건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말고 코스닥의 신용이 지금 고점에서 좀 약간 한 10%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뭐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저게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신용은 3개월 단위로 리볼빙이 되고요. 6개월 이상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6개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 줘야죠.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신용 자체적으로 만기 리스크가 생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고정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미래 이건 우리가 보이는 미래니까,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 이거는 또 선수한테 한번 검증 받고 가보자. 지금 우리 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님이 진짜 선수는 먼저 신용으로 사고 하락하면 자기 현금을 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어그리?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일단 그래요? 신용으로 사놓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내 돈을 현금을 갖고 있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용으로 사는데 올라가 버리면 내 현금 갖고 다른 걸 또 살 수 있잖아요. 어허. 근데 만약에 밀리면 그때 가서 내가 그걸 상환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 많아요. 아 혹시 신용 사서 신용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바로 인더머니로 들어가면 좋은 거고 네. 혹시나 좀 밀리면 네. 그때 이제 내 현금으로 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위험한 레벨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3,000만 원치 사겠다라는 분이고 나는 3,000만 원이 있어. 근데 난 1,000만 원 갖고 3,000만 원치 살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런 개념도 그런 분들이 고수예요. 저도 증권회사 다닐 때 보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하다가 이거 좀 오늘 변동세 그래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 내가 넣어줄게. 그런 분들은 결국 이기더라고요. 아까 물어봤을 때 우리 제리 형 눈빛 봤죠? 눈빛을 그거 뭐 당연한 걸 갖고 이러는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었죠? 아까 반도체와 배터리? 뭐 아, 그랬어요. 예. 고수십니다. 고수시야. 네. 아. 근데 진짜 고수는 그날 정리합니다 대부분. 그래. 그날이나 그 다음 날 네, 정리하고 그러니까 현금을 아끼는 거죠. 자금 분배입니다. 자금 분배. 그러면 뭐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있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뭐 근데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상관없 돈 괜찮습니다. 상관없는데 네. 이게 따라하다 보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잘못 봤다가 정리가 되는데 이제 끌고 가면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일단 이번 주는 또 바뀌어졌네요. 오, 외국인들 지난주와 좀 다르게.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일관성 없이 초지일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계속 팔겠다. 멋집니다, 기관. 네. 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네. 연기금도 매도에 동참. 네. 코스닥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외국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들 매수하는 쪽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일단 화학 쪽 매수 들어옵니다. 화학, 네. 전기전자, 그렇죠. 네, 화학, 전기전자 거의 비슷한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금융주 매수를 또 의외로 많이 하네요. 그러네요. 네, 금융주 쪽 매수 들어오고 있고 저기 화학이면 어느 쪽이죠? 뭐 순수화학부터 이차전지 쪽의 종목들 있는 선별적인 종목들, 네, 그리고 또 의외로 음식료 많이 들어오고, 음식료. 네, 이게 이번 주에 또 왜 소금 관련된 종목들부터 왜 그때 뭐 CJ 제일제당도 포함이 되겠죠. 네. 주가는 신저가로 갔다가 살짝 올라오는 종목, 네,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일단 전기전자 팔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걸 더 판다는 얘기죠. 너희는 나는 간직하겠어. 이런 모습이죠. 네, 근데 기계업종 매수하는데 기관이 외국인과 같이 기계업종 매수했다 그래서 좋은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니라 두산밖에 지분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히는 거. 근데 나머지 현대건설기계나 그러니까 건설기계 쪽이나 이쪽은 뭐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도 네. 이거는 또 그러네요. 예, 그렇게 들어오긴 시작하는데 운수장비 쪽은 또 매수합니다.
또 여기에는 조선이 있고 자동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개인이 화학을 좀 사는 것들이 물론 2차 전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초에 어찌 됐던 이번 주 초에 미중 간의 갈등 개선 뭐 이러면서 화학 섹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샀어. 롯데케미칼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태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전자죠. 기관 팔고 개인 사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죠.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 개인분들.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윤수 대표 뽑으신 자를 보면 확연히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 사는 거였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서 그들이 주춤하니까 개인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반대로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는 어쨌든 뭐 어느 순간에 돌아가더라도 또 시간이 이기는 거죠. 외국계 증권사들은 또 뭐 반도체 사라고 리포트 내도만. 예, 리포트 냈고요. 그죠? 예, 그들은 안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 사면서 그 뒤로 안 사고 있어요. 그 뒤로 안 사고 예, 리포트 그 낸 이후로 이후부터 안 내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운영하는 거와 이제 그 리포트를 내는 부서는 다르죠. 장벽은 철저합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비락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공교롭게도. 예, 공교롭게도. 그게 발음이 잘 되시는구나. 난 그게 공교롭게도가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땡길 때 우리가 맨날 저희도 이제 4명이 그랬잖아요. 왜 사냐 막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야 이제 7만 원 정도 왔다. 이제 7만 원 지수 2,600 그랬더니 사라고 리포트를 내면서 그때부터 안 사기 시작하는.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 건데 참 씁쓸한. 공교롭고 씁쓸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공교롭게 지금 한참 위클리 리포트 지금 절정 모드에 와가지고 우리가 네. 또 끊었네요. 계속 하시죠.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그러셔가지고 네, 공교롭게 시작하시죠. 예, 예. 발음 잘하시는데. 진행자는 네. 역시 시작해 주시죠. 네네네. 예. 근데 골드만삭스 리포트인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방송국에서 뭐 AD 분이 그 PD 밑에 있던 분이 네네네. 하나 뭐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장본인이래요. 무슨 장본이? 어떤 삼성전자 장본이요? 9만 원 장본인이래요. 9만전자. 구만전자 장본이래요.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왜 이리 반가워하셔? 예.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면 우리 앵커님은 아유, 거의 아닙니다. 동질감. 막. 진행자로서의 본분을 이렇게 기억해야죠. 그렇죠. 아닙니다. 네. 거리두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들어주고 근데 팔지 마라. 팔지 마라. 딱 내년 우리 다시 웃을 수 있다. 지금 6월 내년 6월 가면은 다시 웃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많으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애증의 종목이긴 한데 의외로 되게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황이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재고 얘기부터 아마 근데 그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움직일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로는 나중에 몇 개월 지나가게 되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안 보이죠. 주가만 여기 온 것 같으니까 비싸 보이죠. 근데 원래는 사이클만 보면 여기까지 오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근데 사이클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더 보고 외국인들이 2차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AI 쪽이죠. 네. 근데 AI는 또 AI 쪽에 동향 보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AWS라고 하는 아마존도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 아마존이 1억 달러라고 해서 그걸 다 거기 AI에 투입해? 그거 작은 금액입니다. 벌써부터 1억 달러 뭐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요. 1,300억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되게 대서특필하더라고요. 그 유지하는 것과 먼저 선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AWS가 상당히 높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를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야겠어 하고 만든 역사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앞서갑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 보니까 구글도 바드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보다 한참 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오픈 AI로 저기까지 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영업을 먼저 하고 지금 이걸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영업 먼저 했던 데가 항공사 라이언 에어라인이라고 미국 저가 항공사 있거든요. 네. 거기부터 한번 잡았고
거기다 또 그 다음에 잡은 게 여행 플랫폼도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랑 하는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AI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AI를 통해서 가장 이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대고객 업무 쪽과 관련돼서 B2C를 보고 이제 B2B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준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금 B2C로 연결할 수 있는 회사가 하고 지금 성과낸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B2C로 B2C로. AI를 갖다가 네. 해서 B2C로 가장 연결 잘할 수 있는 회사. 지금 벌써 몇 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러니까 몇 천억대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카카오? 아니 네이버? 통신사입니다. 텔레콤? 코리아, KT? KT입니다. KT. KT? KT가 AICC라고 하거든요. AI를 통해서 컨택 센터, 컨택 센터, 센터. 그러니까 콜센터, 콜센터, 네, 컨택 센터. 컨택 센터 AI 네. CC. 활용해서 이게 3,300억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얼마요? 3,300억이요. 챗GPT 나오고 한 달 만에 벌써 KT가 시범 서비스 실시했어요. 근데 KT가 이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KT가 하는 거와 챗GPT는 좀 다르다. 챗GPT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거고 KT는 분할된 데서 인공지능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때 당시 KT가 발표한 것은 김희재 대표님 말을 끊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만 각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또 다른 인공지능이죠. 근데 조금 우리가 그 챗GPT 대비 적은 비용으로 높은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가기 시작하고 아까 카카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 지금 5일째 빠졌나요? 지금 저가로 가고 있고 네이버도 덩달아서 빠지고 있고 이 두 회사의 AI와 AI 된 능력과 그리고 또 좀 이따가 네이버 여름 때 보면은 개편한 지금 홈페이지가 약간 개편이 돼 있어요. 그 개편된 거에다가 우리 모델 붙이겠다라고 해서 하이퍼 클로버 X가 지금 딱 붙기 직전입니다.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빠질까요? 그 미국 회사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다 올라가고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것도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라고 네. 하시니까 진짜 Y를 생각하는. 아 그냥 Y. 네네네네. 아 퀘스천 마크. 네네네.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 벌어져도 아마존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 그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리포트나 뭐 증권사 왜 빠지면 또 뭐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니까 뭐 전문가는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네,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거기 AI를 하는 건 좋은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커버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은 안 좋아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네. 그들은 AI를 하니까 와 환호하고 있고 오늘 저 아마존은 4%가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고 같이 네. 적응해서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왜 밀리고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긴 거기고 여긴 여기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업력도 되게 오래됐고 잘했어요. 잘했는데도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지금 벌어지는 현실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고 아 그래서 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상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찾기 시작하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또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머리가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까 KT하고 연결해서 KT 주가는 왜 못 움직여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KT, 네이버, 카카오 국내 기업들이 연구를 해서 그 만들어 가가지고 지금 성과가 나오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전혀 반응을 못 한다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아 너희는 항상 그래라고 하는 이것도 스마트한 거에 반스마트 아닙니까? 성과 나오고 있는데 보지도 않는다는 것들. 리딩방에서 언급들을 안 해서 그러나? 깜짝이야. 어떤 시장에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생리나 이런 거를 좀 다시 체크할 필요도 있겠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되게 그래서 억울한 회사도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근데 준비는 해놔야죠. 또 언제든지 또 그게 뭐 어떤 모멘텀이 붙었다. 그러면 나도 뭐 아니 우리도 그러면서 변하는 소지는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뭐 안 가는데 또 거기다가 얘도 AI인데 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말난 김에 한번 짚고 나가 봅시다. 요새 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뭐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기소하고 무슨 뭐 리딩방 어쩌고 무슨 뭐 자본시장법 무슨 뭐 위반 부쩍 이런 기사가 많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내가 참 그런 기사 접할 때마다 내가 두 분 참 신통방통하고 대견한 게 숱한 유혹이 있었을 텐데 참 꿋꿋하게 바보처럼 사시네. 다들 메뚜기 한철 그 메뚜기라도 돼보고 싶다 하고 어떡하든 이름이 나든지 어떡하든 알려지면 그 1, 2년 바짝해서 그냥 뭐 몇 달 살고 오더라도 그냥 인생 한번 고치려고 하는데 왜 두 분이 이렇게 바보처럼 사셔? 잘 살고 있다는 칭찬을 하신 겁니다. 누들은 욕하셨는데 지금. 아니요, 두 분이 잘 살고 있다는 간이 작아서 그래요? 칭찬이에요. 간이 작아서 간땡이가 그래요. 작아서? 간땡이가 네. 작아서 간땡이가, 제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포카를 안 칩니다. 포카를 안 쳐? 네, 제가 패를 딱 보는 순간 내 패가 뭐가 들어왔는지 친구들이 먼저 알아버려요. 그런 거지. 차돈 공태지. 네. 차영주도는 공문 퇴직. 그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팅을 딱 하는 순간 친구들은 다 죽어버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자, 저희가 지금 42분이에요. 네.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리포트. 쌀이. 아, 저거 가시죠. 그때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덧붙이면 예. 지금 대통령께서 베트남 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에 가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7개 협정을 맺었는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베트남 가신 거는 전 뉴스거리 우리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향후에. 왜냐하면 한 아세안 협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언급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베트남에 대한 주축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아세안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 중국, 호주 사이에 있는 나라들 10개국이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6%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여기 삼성전자 공장이 좀 2개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현대, SK 다 따라가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돼 버리면 예. 우리가 지금 베트남과 무역 구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잖아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국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트남인가? 380억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450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250억, 380억 2위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1,500억 규모까지 늘리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알타시안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타시안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알타시안. 예,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국적 세탁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알타시안이에요. 알타시안으로 나온 게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 지역.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를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첫 발을 내디셨다라고 보면 이쪽에서 이제 트리거들이 나올 거예요. 계속. 그 뉴스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기업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상.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네. 목이 메이네요. 진도 나가기 전에 약간 네. 먼 길 떠나기 전에 약간 보찜 싸듯이. 네. 네네. 물도 한잔 하시고요. 알타시안? 네, 알타시안. 달마시안도 생각하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외국기관 순매수한 동향을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좀 크게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요. 보면은 두산마켓은 이거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현대로템 겹치고 있고 기아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단데 네.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본 이번 주에 삼성전자는 계속 배팅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의 뉘앙스는 SK하이닉스가 HBM3를 다 한다고?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가 잘 봤어요. 리포트 내용 잘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빅픽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다 그리고 아까 SK이노베이션도 열받는 게 예. 공매도가 갑자기 예. 한 3, 4일 전부터 확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뭐 알았던 거 아닙니까, 얘들은. 그렇겠죠. 이런 거 안 잡아가 와,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갭상승이 확 뛰었는데 거기다 다 눌러버린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다 아나 봐요, 얘네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들어오기 시작해서 약간 방산 쪽 사고 있다는 거. 네.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왠지 방산이 움직인다? 좀 기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방산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어도 한 4개월, 5개월 조정받은 거 한 이틀 만에 그냥 확 고점 나오는 이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한 거는 한화솔루션은 신저가 났습니다. 태양광 쪽은. 근데 CS 윈드는 버팁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 네, 그리고 그거 네. 보셨으면 좋겠고 게임 쪽에서 NC소프트도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영역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누가 까불더라? 게임주 차트 좋으니 이쁜이 계산하면서 지난주 이모가 까불대.
네, 이진 뭔가 이모운가 그 까불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고요. 네. 전 알겠는데요. 네. 게임 아저씨가 되시려고 예, 여기까지. 한번 아저씨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신작과 나왔다가 이렇게 돌리긴 합니다. 돌리긴 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기다려 보지 뭐. 네, 그리고 크래프톤은 그나마 좀 나은 자리고, 이게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가 항저우인가 이번이? 광저우인지 하여튼 그 아시안 올림픽 열리는데 광저우. 예, 광저우 올림픽에서 예. 공식 e스포츠로 채택이 됐습니다. 뭐가요? 오.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네. 뭔가 좀 되지 않나 뭐 이런 쪽도 느끼고 있는데 그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코스닥 쪽에서는 동향 보면은 JYP, Y젠터 사는데 왜 이렇게 못 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트레저 그 초동 앨범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뭐 싱글 공개했다고 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게임 쪽에서 넥슨 게임즈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변동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임이 제가 서브컬처의 게임의 또 한 축이라고 하는데 이거 동시 그러니까 CB 그 오픈 베타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받았는데 288만 그냥 저 1위 딱딱 찍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대감 높다 그러다 오늘 그냥 차익명을 쭉 나왔는데 또 설레발치면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래도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중국에서 먹힙니다 이게. 이게 더 중요한 사실 같아요. 네, 그 네. 미소전들 나와서 막 그 총이 애는 요만한데 총이 이만해요. 이런 거 쓰고 막 하는 이런 뭐 그런 거 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또 종목 쪽에서 요즘 동원아택이 그렇게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혈당 측정할 때 보면 지금까지 다 여기다 딱 찔러가지고 피를 그거- 뽑았죠. 네. 네.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솔직히. 나 피 본다 이런 것들. 그쵸. 네. 근데 이 회사는 타액으로 침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계를 지금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좀 달라요. 일반 임상, 일상, 2상, 3상 예, 나간 거보다. 근데 이상 쪽에서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지금 거의 상당히 만족스럽다. 네, 혈당 체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혁신적인 혁신적인 거죠. 느낌이네요. 네. 전 세계 인구의 1억 9천만 명? 이게 그 심각한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좀 하루에 수시로 체크하셔야 그래야 되잖아요. 되겠죠. 그렇죠? 예. 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나오게 되면 네. 나도 의료기기다 이렇게 변신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근데 상가 들어갔어요. 그 얘기 나오고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뉴스 한번 추적해 보시고 다음 변화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밖에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지임 분께서 이 종목 갖다가 한번 언급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모아 나간다 하셨는데 아마 그분 스타일로 봐서는 이번에 이번 달에 들어서 이번 주에만 지금 46%인데요. 네? 소장님께서 46%가 아니고 고가 기준으로 치면 67%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전주말 대비 46%인데 난 그렇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참 멋있더라고. 뭔가 이렇게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들으시고 아니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매집을 해서 기다리시는 이 사이에 얼마나 갈등 많으셨을까. 그 사이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뭐 2차전 저저전 할 때 꼼짝도 안 했을 때 그러나 분명히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거 다 누리셨을 것 같아. 소장님이 3개월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3개월 전에 넌지시 넌지시 그렇게 눈이 침침하셔서 이거 하시면서 네, 맞아, 이런 종목이 맞아. 있는데 어떻게 보냐. 맞아. 그때 전 촉새 같은 얘기로 모르겠는데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데일리 일봉이 보면은 막 그랬을 뭐 때 깜짝도 안 하거든. 그걸 갖다가 그 김민수 같은 우리 제리 형 같은 선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뭐 이렇게 하면 오늘 여기 돌아다니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거 이제 무슨 카메라에 이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네. 나온 거 보면 제프 베조스가 워렌 버핏에 물었답니다. 짧은 글인데 네. 워렌 당신의 투자 전략은 매우 간단한데 왜 아무도 따라하지 않죠? 워렌 버핏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도 천천히 돈을 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거는 1조 가지고 10%만 벌어도 1,000억이잖아요. 저희는 1,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 벌면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도 많아요. 100만 원 가지고 막 버는 맞아. 거예요. 네. 형 그러니까 이해. 천천히 보셔도 돼요. 형 그거는. 이해. 예.
그냥 뭐 씨, 내가 워렌 버핏 같으면 그냥 저 뭐야? 워렌 버핏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게 딱 지금 소장님 나이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에서 주총한 게 참석 인원 나온 게 우리나라 번역된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 전까지 참석 인원이 1,000명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저도 할수 있다. 워렌 할수 있다. 버핏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거 끝나고 가끔씩 저녁 못 먹고 갈 때 저 청진동 저기 순댓국집에 사장님 네 분은 참 반갑게 인정해 주시는데 나도 유명한데 워렌 버핏 특 시키셔서 그렇잖아요. 턱 예, 턱 시키시니까. 아니 그냥 보통 시키는데 턱을 주셔. 오, 은근 잘. 오. 은근 자랑. 야. 알겠습니다. 셀럽이시군요, 셀럽. 네네. 국밥집의 셀러. 네, 그렇습니다. 종목 마저 가시죠. 예. 네. 그리고 또 기관들은 하이브 사랑이 넘쳐나네요. 네, 하이브 기관들이 사서 전국 좀 만들어 근데 놓더라고요. 항상 기관은 하이브 사고 맞습니다. 외국에는 항상 JYP 사고 네. 네. 그리고 반대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계속 하이브 팔고요. 아, JYP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사고 건 또 반대예요. 네,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그렇군요. 참 재밌는 아이러니하네요. 엔터의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또 기관들이 또 좋아하는 거는 현대로템은 같이 들어가도 한국항공우주가 여기 들어가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현대로템 들어가면은 현대 인프라코어. 맨날 두산이 붙으려고 그래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예. 이것도 여기 저 심장 들어가거든요. 엔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차 수주부터는 같이 들어가는 게 매출에 찍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 인프라코어도 방산이야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금호석유도 매수하고 의외로 LG 디스플레이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번에 뉴스 보니까 삼성 쪽에 WOLED 공급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거부터 공급하기 시작하게 되면 협력이 들어간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OLED도 변하는데 OLED 관련된 종목들은 다 쳐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뭐가 좀 불쏘시개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의외로 기관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거 보면 좀 짜증나요. 지난번 고점 때 들어갔었을 때는 뭐 무슨 2030년 밸류 끌어와서 다 비싸다 그러면서 거기서 매도 리포트 공매도 리포트 나오더니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왔는데 왜 지들은 삽니까? 그땐 비싸고 지금 쌀까요?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네. 아하.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거기까지 보고요. 네. 아이고 이게 넥슨 게임즈가 동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노란색 안 칠했네. 예. 너무 졸렸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의외로 그 자료 좋다는 얘기지. 나도 옛날에 네. 팀장이나 뭐 부장이나 저 분들한테 깨지는 건 주로 이런 걸로 깨졌어. 야 요거는 왜 색깔 안 칠했니 내지는 오자 탈자 내용 갖고는 뭐 안 까시다고. 그쵸 막 열심히 브리핑 막 다 하고 있으면은 김 과장 이러면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왜 넥슨 게임즈는 왜 누렇게 같이 안 칠했어 이런 거. 그 눈빛이었습니다 방금. 그렇지, 네.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WCP 분리막 업체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있고 약간 이번 주는 뭔가 통일되거나 비슷한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묵직해지니까 다른 쪽을 보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네요? 네. 네 애매하게 남았네요. 네.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뭐 좀 요새는 이제 말하기가 막 조심스러워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편안하게 막 나오는 대로 막 하고 싶은데 아까도 좀 이제 우리도 이제 돈이 없어 가오가 없어 했더니만 아직도 가오 같은 말을 쓰느냐 하시는데 이게 뭐 그걸 갖다가 체면이나 그런 어떤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베테랑의 그 황정민 씨가 그때 했던 그 유명한 그거잖아 저 대사잖아. 대사, 명품 명대사. 형사들이 뇌물 받는 형사 보고 후배 형사 보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랬잖아요. 이제 뭐 그런 어떤 그게 이제 툭툭 떠올라서 하는데 이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다 싶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고.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류의 방송을 하면서 특히나 또 연합뉴스경제-TV 채널로도 나가면서 유튜브에 플러스 어떤 김 대표나 우리 또 차소영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업이나 섹터에 대한 어떤 공부, 연구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종목을 갖다 자꾸 이렇게 언급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이래저래 방송하기가 갈수록 좀 힘들어지네요.
종목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이 네. 증권 방송인데 종목 얘기를 안 하면 또 그건 또뭐 그러니까 종목 얘기를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닌데. 종목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선행매매 내가 잔뜩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사는 거 이건 불법이죠. 이건 그런 거가 이제 지금 이제 문제시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딴 주머니 찬 거죠. 이번에 나온 분들 보면 네. 이게 정상적으로 방송만 하거나 아니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종목을 얘기할 수 있거든. 근거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얘기하고 매도 매수 의견을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맞고 안 맞고 갖고 제가 맞다 틀리다 얘기는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시되는 것은 법을 넘어서 버린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되는 선이죠. 네. 그건 종목 얘기를 뭐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1분 남은 이 시점에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까 채팅창에서 CGV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위상증자 저번에 발표도 했었고 좀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히 짚어볼까요? 저희 수요일 날 나왔던 얘기고요. 네. 제가 그때 나오자마자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팥이라고. 하셨는데요? 무조건 팥이라고. 네. 변함없습니다. CG의 입장에서 CGV를 매각하려다 매각을 못 해가지고 원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하는 거예요 지금. 떠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모든 재원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고 부채를 갚겠다라는 거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지금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과거 종이신문 안 보죠. 포털 그죠. 사이트 안 보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 주위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지금 저는 시간이 일이 없으니까 좀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네. 종이신문 안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네. TV 잘 안 보죠. 네. 핸드폰으로 다 보죠. 영화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왜 CJ, CGV 원매수자가 안 나타날까?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여기까지. 900%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뒤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